혁신적인 서비스나 제품을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소비자 그냥 흔히 우리가 쓰는 것만 잘 만들어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미국의 신발 브랜드 올버즈라는 회사인데요. 예. 흔히 보통 얘기하는 뭐 땡땡계 애플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신발계 애플로 불리는 기업입니다. 네. 그 2015년도에 설립돼서 이듬해부터 운동화를 팔기 시작했는데 첫 상품을 출시한 지 2년 만에 기업 가치 14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거든요. 예.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미국 기업이고요. 특히나 뭐 포브스나 타임 같은 정말 모든 외신들이 극찬하고 있어서 오늘 같은 날에 특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신발 잘 만들고 운동 만들어 파는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분류돼서 일선 몸값을 넘겼습니까? 성장 스토리에서 한 4가지 정도 성공 요인을 꼽아봤습니다. 첫 네. 번째로는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 트렌드와도 맞았다. 그리고 소비자 직접 판매 모델, 보통 D2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D2C 모델로 비용을 절감하고 마진으로 빠른 시행과 수정으로 성공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그 어디에 붙여도 중요한 요인들이라서 그렇죠. 좀 잘 귀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사업 구성하신 분들은 네 가지가 뭐 경영학에서도 사업 성공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들로 꼽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가 하나에만 집중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스타트업 기업도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막 다각화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운동화 한 우물만 판 모양이군요. 네, 여기는 운동화 딱 하나만 가장 편하게 만들자는 목표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 건데요. 예. 이 공동 창업자 2명이 은퇴하는 프로 축구 선수하고 친환경 재료 전문가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고민은 내가 단 하나의 운동화를 만든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디자인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던 거고요. 예. 그 창업자들 고향이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에 그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흔한 재료인 양모를 활용해서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그 빠른 제작 능력을 보고 핵심 제품인 울 러너를 한국에서 제조를 계약해서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섬유 신발 우리가 그러니까 잘 만드는데 이런 기획 능력에서 차이가 벌어져서 이런 유니콘들이 탄생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사실 근거도 없이 상품의 본래 기능에 충실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쉬운 전략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소비자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저는 이걸 실어보지 못해서. 네, 일단 양모라고 하는 소재를 정한 뒤에는 그 제조법부터 약간 친환경적으로 혁신을 했습니다. 이 제조법이 기존의 합성 섬유와 대비했을 때 에너지가 한 60% 정도 절감이 가능하고요. 예. 제조 공정에 활용하는 물도 여러 번 재활용한다라고도 마케팅을 많이 했고요. 포장지도 재활용기로 만들고 이게 후속 상품으로 그 여름용 운동화가 있는데 이것도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섬유로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우리 상품이다라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친환경 트렌드라는 점 그리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와 좀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도 다한다라는 마케팅도 활용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밀레니엄 세대라든가 그 이후에 G 세대의 소비 특성하고 좀 맞아떨어진 대목이겠군요. 네, 뭐 최근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다라는 의미에서 그린 슈머라고 하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전에 밀레니엄 세대 얘기할 때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트렌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업의 진정성이나 도덕성 이런 것들도 소비 판단 기준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데 네. 그 실제 이렇게 미국 시장조사 결과를 보니까 밀레니엄 소비자 중에 한 70% 이상은 나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트렌드에 기반해서 사실은 뭐 대체육
알버즈라고 하는 브랜드와도 맞닿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브랜드의 특성은 제가 기사에서 본 바로는 판매 방식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에 운동화 그러면 뭐 대리점 방식으로 여러 차례 중간 과정을 거쳐서 팔았는데 바로 D2C라 그래서 고객한테 파는 모델들을 내놓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 회사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D2C라고 하는 게 사실은 최근에 유통방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예. 설명을 드리면 그 제조업체가 유통 단계를 생략하고 온라인 자사몰이나 아니면 SNS 같은 기존 채널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거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또 비대면 문화가 좀 확산되면서 이런 D2C가 더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을 하지 않으니까 수수료가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고요. 또 직접 판매한다는 장점이 내가 다른 채널에게 데이터를 주지 않고 고객 데이터나 경험을 직접 수집하고 이걸 나중에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던 그 면도기를 좀 직접 비치를 하고 있는 달러 쉐이프 클럽이나 해리스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여행용 가방을 팔고 있는 어웨이나 안경을 팔고 있는 와비 파커 등 이 기업들이 거의 다 유니콘입니다. 기업 가치가 11억에서 17억 달러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뭐 엄청난 돈을 투자받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이 D2C 유통 채널을 줄여서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이거는 좀 자영업자들도 참고할 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다만 그 단순히 중간 유통을 최소화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매트리스를 팔고 있는 캐스퍼바디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달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기존의 기업까지 대비해서 수총이 3분의 1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사실 여기는 소비자 직접 판매 모델이면서 약 400m,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노리지 못할 것 같고요. 또 과도하게 제품군을 확장하면서 오히려 이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와비파크 같은 안경 제품이나 올버즈 같은 경우는 좀 오프라인 매장을 똑똑하게 쓰고 있는데요. 내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게 진짜 좋을까 나에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이걸 오프라인 매장에서 잘 체험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 성공 요인으로 이야기됩니다. 무조건 중간 경로는 없애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 만족도를 높일 다른 보완책들과 함께 유통 경로를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아까 마지막으로 빠른 실행과 수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회사가 보니까 디자인 수정하고 제품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스피디한 약 400m,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야말로 낡은 사양 산업이라고 불리는 신발 산업에서도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또 배웠습니다. 슈미트의 조가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GDP 대비 60% 이내로 한다는 겁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데 그 무렵이면 그런 정도의 비율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2205번님을 포함해서 이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억 원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관점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정답자 가운데 1번 60% 정답자 가운데 당첨자 뽑아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저희가 연락도 드릴 거고요. 자, 성공예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안녕하세요. 대학생 서지우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 본부에서 진행하는 옆자리를 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짝을 이뤄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않고 온라인으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발달 장애를 가진 분과 화분 만들기, 비누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런 기회를 가져서 좋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서로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하늘은 비교적 맑을 것으로 보이고 기온이 올라 낮에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바다에도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풍랑특보가 남해상과 또 동해 남부해상으로 확대되어 있는 가운데 풍랑경보가 또 남해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의해서 제주도 앞바다 쪽도 동쪽과 남쪽으로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강화되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6m까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강풍특보는 포항과 경주를 포함해 경상도 남해안 지역, 또 전라남도 남해안 일부, 제주도 지역에 발효 중인데요. 그만큼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고요. 동해안과 경상남도 남해안, 또 제주도 지방의 경우 글피까지 너울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너울이 더욱 강해진다는 점도 꼭 주의를 하시고 해안가에서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펼쳐져 있습니다. 동해 북부해상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한러인 오늘 종일 맑은 가운데 기온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낮에 기온이 오르게 되면 전국적으로 18도에서 25도의 분포가 예상되고 서울과 대전, 광주는 24도, 세종과 대구는 23도, 부산과 제주의 낮 최고는 22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8도, 습도 58%입니다. 윤지수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38kHz, FM 101.3MHz, KBS 대구 제1라디오입니다. HLKG.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원 이틀 만에 공식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허리케인과 경기부양책 협상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백악관 부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방금 허리케인 델타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집무실 복귀 사실을 알렸습니다. 코로나19를 치료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숀 콜리 주치의는 산소 포화도와 호흡 등 활력 징후가 모두 안정적이고 정상 범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콜리는 지난 5일 채취한 트럼프 대통령의 혈액에서 코로나19 항체가 검출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인사의 비위 내용을 밝히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범행 종료 이후인 지난 3월 25일에야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처음 전해들었다는 사실이 증언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영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면서 안 전 국장은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생활비 1.9달러, 1년 생활비 700달러 이하를 버는 계층을 극빈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2020년 말 기준 전 세계 극빈층이 6억 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7억 2,900만 명 수준으로 수정했습니다. 올해 노벨 과학상은 유전자를 정밀하게 교정 또는 편집할 수 있는 유전자 가비 기술인 크리스퍼 카스9을 개발한 프랑스와 미국 여성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어제 노벨 과학상 수상자로 프랑스의 에마뉘엘 샤르팡티에 교수와 미국의 제니퍼 A. 다우드나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 기술이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고 유전질환 치료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올해 5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7일 머스크가 테슬라 직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내부 메모를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일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13만 9,300대의 전기차를 납품했다고 밝혔지만 판매량이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데다 올해 매출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7.38% 급락했습니다. 지구 표면 온도를 기준으로 지난달이 역대 가장 따뜻한 9월이었다고 유럽연합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달 기온이 과거 30년 평균 9월 기온보다 0.63도씨 따뜻했다고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도와 영남 해안, 전남 남해안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김희수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최근 걸그룹 블랙핑크의 이 뮤직비디오에서 멤버가 입고 나온 간호사 복장이 성적 대상화 논란을 일으키면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문제 장면이 수정이 된다고 하죠. 이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소속사에서는 당초 음악을 표현한 것 이상 어떤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논란이 점점 커지면서 일부 장면을 삭제하기로 결정을 하고 간호사들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예술에도 정치적인 올바름이 요구되는 시대, 대중예술은 더욱더 시대의 흐름을 좀 잘 살피고 발을 맞춰가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한 번이라도 고려를 했다면 이 아티스트들도 또 간호사들도 서로 상처받는 일은 없었겠지요. 자, 문제가 된 장면은 사라지겠지만은 뒷맛은 조금 씁쓸합니다. 자, 10월 8일 목요일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애청자 여러분,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10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끊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어제 어떤 라디오 방송을 들었나요? 라는 질문에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잘 들었습니다 라고 응답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평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되는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응원에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서 먼저 전해드리면서 뉴스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12시 지금 제주도, 오늘이 아니군요. 내일 12시입니다. 제주도 동부 앞바다, 제주도 남부 앞바다 지역에 풍랑 경보가 발효된다고 합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해서
풍랑 정보를 좀 수시로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관공서의 재난 예고 경보 등을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전에 지금 나온 소식입니다. 제주도 동부 앞바다, 제주도 남부 앞바다 지역에 경보 발효가 된다고 하니까 미리 좀 챙겨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이군요. 10월 7일 12시입니다. 네, 오늘 제주도 동부 앞바다, 제주도 남부 앞바다에 풍랑 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네, 날짜가 좀 헷갈려서 그렇군요. 오늘이 8일입니다. 자, 그러면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앞에서 너무 날짜가 좀 헷갈리네요. 네, 왜냐면 여기 컴퓨터에 떠 있는 날짜가 시간이었군요. 10시 7분이었어요. 네, 혼란이 좀 있었네요. 자, 뉴스픽 도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은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옆에서 들으시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한마디 하시지.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청취율이라는 거에서 우리는 신경 안 쓰요라고 하지만 사실이 신경이 좀 쓰이죠. 많은 네. 분들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맞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되게 답답하셨죠? 이런 날도 좀 있어야죠. 뭐 저도 인간인데요. 예. 그 밖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들으셨다고. 저는 늘 버벅거립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밖에서 제가 날짜 틀린 거 체크해 주시는 거 다 들린다고. 원래 다 들려요. 듣고 모니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린 거 있으면 실시간에 올려주시면 저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마이너리티, 최희철님, 아카시즈님, 섀도우님, 예, 들어오셔서 얘기해 주셨고요. 유튜브로 한 600분 들어오셨는데, 몽몽리님께서 다 들렸다고. 네, 가연아님도 들으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성범죄로 실형을 받아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계속 꾸준히 비판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 어제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됐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가끔 보면은 신문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2011년에 만삭 아내를 살해했던 유명 대학병원 의사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의사 면허는 여전히 살아있다.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